너무나 외롭고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처량함? 아니 이건 무슨 짓이야. 제가 알기로는 이 아저씨 유부남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조금 calm down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 눈치채시겠죠? 네, 그냥 오늘은 조금 에너지를 낮추고 좀 차분히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랑 그냥 이야기를 나눈 느낌으로 요거 촬영을 할 거예요. 오늘 사실 이런 영상을 찍어서 저는 너무너무 나름 기념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나름 제 유튜브에다가 이 얘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목에서도 뭐 보셨겠지만 제 이제 알바의 흑역사. 근데 알바 흑역사 관련된 거 어떤 한 가지 스토리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게 있어요. 한번 혹시나 이 방송을 구독하시는 우리 분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면 혹은 뭐 했던 경험이 있다면 보시면 되게 공감 많이 가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것과 또 별개로 또 다른 차원의 흑역사를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그냥 수다 떨듯이 여러분 우리 집에다 초대하고 수다 떠는 느낌으로 그냥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걸 그래서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니까 신랑한테 같이 찍자고 왕자한테 같이 찍자고 했더니 자기 너무 요새 헤어스타일이 말이 아니라서 안 된대요. 그러고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 헤어 살론 간지 거의 한 달 넘었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보통 한 3주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라 그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 신랑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랫동안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본인 스타일은 아니라고 해서 촬영을 거부하더라고요. 언젠간 제가 저 인간 카메라 앞으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신랑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말동무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크게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의 이제 에피소드인 거지. 처음 두 개는 서러웠던 거죠. 서러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내가 그 와중에 뭘 배웠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게 되게 골 때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나? 라는 생각에 우려 반, 뭐 약간 토로 반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르바이트 흑역사는요. 이거는 과외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 또는 성인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과외를 거의 그 수입의 크나큰 원천으로 지금 삼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의 후배님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때 그래도 과외를 되게 많이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샤이니쌤은 정말 여기저기서 막 과외해달라고 막 항상 SOS를 치고 막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한때는요 특히 대학생 때 과외를 그렇게 많이 잘려봤던 사람입니다. 많이 잘려봤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근데 그 당시에 정말 학비 플러스 생활비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혼자서 마련해야 했던 그 학생의 입장에서 과외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들 소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뭐 전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나마 마음이 좀 덜 아픈데 이렇게 문자로 과외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할 때 그 문자를 읽을 때
저는요, 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지금 표현, 사막 황무지 한가운데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 홀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외롭고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처량함 플러스 수입 얼마가 일단 당장이지만 없어지겠구나라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예. 근데 참 사람이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맷집이 생긴다고 하죠?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흑역사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안국동에 이제 그 중학생 아이의 집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안국동이 그 종로랑, 그러니까 종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종로 3가 이런 번화가랑 가까워요.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아르바이트가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냐면 저의 이 로망이 민들레 영토라고 여러분 아세요? 민들레 영토에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맥도날드 같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일을 해보는 게 저의 로망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자, 그때 일단은 제 친구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도전했던 알바가 바로 종로에 있던 맥도날드에 지원을 하는 거였어요. 예, 여자 둘이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지점장님이라고 해야 돼, 누구라고 해야 돼, 지금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럼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나와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끝나고 종로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 웬걸. 저희가 그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뭐를 생각했었냐면 그 캐시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손님들 그러니까 주문 받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그 종로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야, 우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영어도 많이 써보자, 이런 즐거운 상상에 들떠 있었는데 웬걸? 처음에 우리가 한 일이 그 일이 아니라요, 저기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바닥 닦는 거랑 그리고 그 프렌치 프라이즈 있죠, 여러분. 그 감자튀김 튀기는 거랑 그리고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빵 있죠, 번이라고 하는 거. 그 빵을 굽는 거, 그 세 가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요, 저희 이거 캐셔에서 하는 건 언제예요? 이랬더니 에이, 이건 짬밥 좀 차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해서 짬밥을 채우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요 딱 이틀 만에 잘렸습니다. 이틀이라고 잘렸어요. 왜 잘렸냐고요? 빵을 너무 많이 태워서. 그게 이제 번을 쫙 이렇게 그 판에다 놓고 어디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를 꺼내야 되잖아요, 적절히 구워졌을 때. 근데 그 시간을 항상 초과해가지고 그 빵이 많이 탔어요. 미안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야, 그래도 우리가 초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를 자르기는 하겠어? 했는데 딱 이틀 만에 실제로 잘리더라고요. 그때 친구랑 저랑 이제 나와가지고 그 거리 종로 3가의 종로 3가였나 종로 5가였나 아무튼 그 종로 그쪽에 막 사람들 많은 데를 걷는데 사람들은 많지만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그때 친구마저 없었으면 저는 아마 회카닥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딱 이틀 일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조직에게 거절을 당하다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렇게 짧게 일하고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마음 혹시나 있었으면 여러분 마음 되게 아프셨죠. 근데 그 또한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대학교 때 친구 저랑 정말 베프 중에 하나인데 가끔 그 얘기하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추억거리가 됐죠. 근데 그 당시는 너무나 아팠다라는 거. 너무나 속상했다라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는 사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혹시나 뭐 제가 무슨 완전히 스타 유튜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 분께서 이 영상을 어쩌어쩌 하다가 보게 되신다면 되게 뜨끔뜨끔 하시면서 좌불안석에 놓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 제가 회사를 이제 관뒀잖아요. 그죠? 다니다가 관뒀잖아요. 그리고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과외 알바도 하면서 플러스 저는 또 여러분 과외를 하는 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온 이후에. 그러니까 주로 저녁 시간이 차 있고 낮에는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낮에 무슨 또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번역 알바를 해보자. 번역은 진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번역 알바를 제대로 된 곳에서 해보자. 예전에 이제 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 영상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정말 그 몇천 원 때문에 너무나도 제가 거의 막 학대 수준의 언어 폭행을 당했던 그것과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그건 제가 그냥 여기다가 아래다가 하단에다가 걸어놓을게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는 조금 정말 좀 제대로 된 번역 회사에서 제대로 된 좀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번역 일을 맡아보자 해가지고 막 서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회사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 회사는 역시나 괜찮아 보이는 것답게 처음에 그냥 뭐 지원서를 낸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테스트 과정이 있어. 테스트.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번역을 해서 보내봐야 돼. 그걸 보내면 어느 정도 잘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번역하는 뭐랄까? 기술을 좀 더 갈고 닦게끔 사람들을 훈련시켜주는 세션까지 있어.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이어 보이잖아. 회사 괜찮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지원을 한 거예요. 다행히도 일단은 이메일로 그 번역을 해서 보냈는데 합격이 돼서 그러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받음과 동시에 이제 뭐 괜찮은 이런 번역일이 있으면 동시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번역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그 번역 수업도 다 무료예요. 그 번역 수업은 누가 하냐? 그 회사의 대표님이자 대표 번역가이신 어떤 사장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요, 여러분 되게 나름 유명한 분이십니다. 되게 유명하시죠. 지금까지도 나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서점에 가보면요, 원서가, 그러니까 외서라고 해야 되나? 그 외서가 이제 번역된 사람 누가 되나 봤으면 그분이 된 게 꽤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분인데 차기 번역가죠. 어떻게 보면 차기 번역가들 한 몇십 명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요. 같이 이제 번역도 해보고 이거는 어떻게 그럼 번역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토론식으로 뭐 수업을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갓 참여를 한 입장이었죠. 수업을 하는 중에 뭐 버스 전용 차선에서는 뭐뭐뭐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버스 전용 차선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 대표님이 이제 우리들한테 수강생들한테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지 버스 only lane이지 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좋았던 거야. 맞았던 거야. 그래서 대표님이 그때 사장님이 딱 보고 새로 오신 분인가요? 잘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저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수강생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를 이제 딱 보게 된 거죠. 그거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밤에 한 9시, 10시 이때 정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이제 뭐지 하고 받잖아요. 받았는데 그분이야. 안녕하세요 재욱 씨 물으면서 자기가 지금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대. 맥주 한 잔을 혼자 하고 있대. 그러면서 저보고 오래요.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요?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술 끊은 지 오래됐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웃기게 며칠 후에 밤에 또 전화가 와요.
술 한잔 하자. 집이 어디냐? 자기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쪽으로 데리러 가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건 무슨 짓이야. 제가 알기로는 이 아저씨 유부남이거든요. 유부남 맞아. 그때 맞아.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 회사를 안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번역 일이고 나발이고 번역 교육이고 여기는 일단은 이 대표님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장님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아직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래, 번역 실력을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그 뭐랄까 인간 됨됨이? 인성? 약간 그런 거? 이거 뭔가요?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도 정말 조금 더 내가 윤택하게 살아보고자, 조금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보고자 여러 가지 잡, 뭐 2잡, 3잡 제가 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와중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확률이 있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세 번째 케이스는 정말 단호해요. 말도 안 된다. 돈이고 나발이고 당신 같은 사람에겐 단 1푼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에서 제가 또 뭐 배운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과외 잘린 거랑 그리고 그 맥도날드에서 잘린 거.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를 해고하신 그분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과외 같은 경우는 학생이랑 이제 나중에 친해지니까 이 학생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제가 과외를 연장하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과외라는 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 건데 성적 올리는 것은 굉장히 미비하고 또는 성적이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이 학생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없이 그냥 학생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그쵸? 친분을 쌓았고 이제 이제 집을 또 가고 이렇게만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부모님에게 피드백도 굉장히 충실하게 학생이 이건 잘하고 있고 이건 못하고 있고 되게 신랄하게 다 제가 보고서를 만들다시피 해서 정기적으로 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외에 잘리는 일보다는 제가 어머니 이제 제가 이런 일 때문에 과외를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는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맥도날드는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기업의 그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인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저희가 받았던 돈보다 더 많은 빵을 태우고 있지 않았나, 또는 그 가격에 버금가는 빵을 태우고 있지 않았나. 그렇죠? 빵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지금 손님들한테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 정말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데 저희 때문에 슬로우가 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점주님의 입장도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그냥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나름 그 당시에 속상했던 일, 그리고 말도 안 됐던 일, 특히 이 말도 안 됐던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신랑이 저기 저쪽 끝에 방에서 뭐 독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걸 들으면 아마 어잉? 우리 부인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러면서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제2의 제3의 수익을 늘림으로써 하루빨리 풍요를 누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러한 정성들 플러스 제가 이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몸값 높이는 비결이나 또는 부를 축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보다 빨리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정말. 오늘 거의 화장을 한둥만둥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편안한 분위기로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